자, 목표별, 학년별 로드맵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과거 영재학교 이제 전국형 자사고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읽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1학년 1차적으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중3까지를 일단 선행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심화하고 고등과정 하는 요런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속진을 할 때 엄마들이 이거 뭐죠? 예, 최상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책을 가지고 하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속진을 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과,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를 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익히는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부담이 없고 진행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진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뭐 5학년 거, 6학년 걸 하고 중학교 걸 하는데 내용이 엄청 어려운 걸 해. 그러면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시키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하다가 보면 이제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조금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속진은. 그다음에 응용 심화는 이제 자기 학력 거나 아니면 경시 파트, 사고력 파트에서 이제 다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라. 그리고 사고력 경시 파트에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결국은 윗학년의 응용 심화 문항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머님들께서 막 이거 구멍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진을 진행을 할 때 막 이제 속진을 막 했어요. 근데 5, 6학년 걸 딱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밑에 학년이 구멍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 6학년에서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을 하는 아이가 밑에서 두 자리 곱셈, 세 자리 곱셈에서 구멍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5학년 때, 보통 이제 구멍이 난다 얘기하는 게 5학년 때 나오는 이제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아이들이 잘 못한다든가, 뭐 통분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걸 잘 못하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 6학년 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딱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예요. 그리고 도형 파트도 1학년 2학기 때 나오면서 초등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을 총 한번 이 리마인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기 밑에서 이제 구멍이 났다 하더라도 윗 학년 걸 하면서 어느 정도 메꿔질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밑에 학년들에서 이제 구멍이 났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메꿔진다. 가장 저학년 어머님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구구단을 아이들이 잘 못 외웠어. 근데 3학년, 4학년 하면서 두 자리 곱셈, 세 자리 곱셈 하다 보면 구구단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구멍이 났다,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지장받지 마시고 계속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대비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하시면 뭐 이제 잘하는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경험들, 탐구 활동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과, 이 서류랑 비교과는 미리 이제 진로를 딱 목표로 정하고 난 다음에 뭐 독서 이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관련되는 경험이라든가 진로에 관한 어떤 뭐 체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등 올라가서 이제 올림피아드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한두 과목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과학도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지학이나 아니면 천문, 뭐 물리 이런 것들을 선택을 많이 하고, 수학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없는데 과학을 꼭 하고 싶다, 과고를 꼭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생물이나 화학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국제부 자사고는 제가 이 앞에 로드맵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속지는 이제 중3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요 마지막에는 좀 복습 한번 해줄 수 있는 이 정도. 참, 요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는 지금 여기 두 개씩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겹치지 않고 가려면 한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거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3학년 거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4학년 거, 그 다음에 여기 5학년 거, 그 다음에 여기가 6학년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두 개 겹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할 수 있죠. 나중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학업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분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똘똘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부담이거든요. 학생들한테도 부담이고 어머님들한테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가 진로 찾으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준비를 안 해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머니들 항상 준비를 해두시는 그런 습관들, 이렇게 로드맵에 따라서 준비를 해두시는. 그래서 이제 외국 국제고 자사고 정도면 이제 3학년 때부터 속진을 진행하셔도 충분하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6학년 때 이제 그 중등을 한번 되돌아보는 정도, 요런 정도로 하면 그 학교 내신 잡아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큰 무리 없이 요 정도 진도는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고력 경시 파트도 저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뭐 팩토 타임 하고, 그 다음에 팩토 시리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103이라고 뭐 저 필즈 뭐 이런 정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1031 중급, 필즈 중급 뭐 이런 거 좀 해주고, 디딤돌 3% 1과정, 2과정 정도까지만 해도 중등 경시까지 가지 않고 초등 경시만 어느 정도 이제 좀 해뒀다 싶을 정도로 해둬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등까지의 그 어느 정도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응용 심화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생겨요. 그 다음에 고등과정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등까지는 이제 수학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은 그냥 계산 위주고, 중학교 딱 올라가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식으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등까지는 충분한데, 이제 고등은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분이 독립변수 x, 그러니까 함수에서 x 제곱을 미분하면 뭐 2x가 된다,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이 수학에 관심이 없고 중등 시기를 놓쳐버리면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미분하면 뭐 2x가 되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미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대학을 진학한다 그럼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법대 아니면 경제학과예요. 경제 파트예요. 경제, 경영, 무역, 뭐 회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요런 아이들이 이제 다루는 게 결국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뭐 수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떤 가격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요런 게 그 수요 탄력도라고 해서 이제 미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경제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 이 미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적분은 이제 전체 총량을 이제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이제 고등학교 학습도 결국은 이제 이제 개념 위주의,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통계를 하는지, 확률 통계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미분적분이 왜 살아가면서 어떻게 써먹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과 쪽 아이들은 그거를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해결해내는 게 중요하다면, 문과 쪽 아이들은 그것들을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수학 학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학습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그 중등까지의 어떤 개념들이 어느 정도 딱 진도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딱 올라가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왜? 이 수학은 한 번만 중3까지 딱 봐두고 나면 중3까지 과정에서 공부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 학년 거 이제 내신 할 때도 조금만 복습해주면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특별히 입시에 대한 어떤 부담이 덜할 때,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러니까 수학만 선행의 그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선행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학만 딱 이렇게 딱 해두면 중학교 딱 올라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영어나 국어나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 맞춰가지고 학습 계획이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문과 쪽의 학생들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결국은 수학이 고등학교 가서도 경쟁력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 대학을 가보세요. 대학을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대나 경제나 뭐 무역, 회계 뭐 이런 문과 쪽에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과들이 대부분 다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과 쪽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문과 쪽이니까 수학 안 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체능도 예를 들어서 작전을 짜는 뭐 감독이 나중에 선수 때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나중에 작전을 짜고 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려면 결국은 통계나 확률 같은 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둔다면 나중에 선수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이제 계획을 세울 때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이제 마무리하고 중등 3학년 내용을 조금 한 복습해 보는 정도. 요때는 그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연기학교는 2학년 2학기 께 좀 필요하지만 요거는 2학년 2학기 께 크게 부담이 없이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속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기본 문제 위주로 부담 없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응용 심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 경십에서 충분히 다루어진다. 그다음에 비교과 서류는 진로를 어느 정도 딱 정하고 나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방송 아나운서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방송 쪽에 관련되는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되는 책도 보고 모든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두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얹어보는 이 활동들을 계속해 왔었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올해 말에 이제 대학 입시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희 아들뿐만 아니고 저희 아들 또래 아이들 저한테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고 가서 내신 잘 잡아가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과고 가서 어느 정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죠 외고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진학한 친구도 있으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진로에 대한 어느 정도를 한다면 벌써 10분이 시간이 훨씬 뚝딱 지나고 버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 2탄으로 하고 3탄으로 이제 일반고 아이들을 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좀 이따 또 뵐게요.